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개정판 12강입니다. 오늘 강의부터는 2-3절에 있는 변수와 입력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값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파이라는 값은 3.141592다 라는 식으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값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바로 변수입니다. 그러면 변수를 만드는 방법과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변수를 만들 때는 왼쪽에 식별자, 오른쪽에 값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위에 사용한 파이 이퀄 3.141592라는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파이라는 식별자에 3.141592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 식별자의 이름을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별자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그 식별자의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코드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 파이 기호를 입력하는 것은 귀찮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식별자를 만드는 요령처럼 알파벳을 사용해서 식별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파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입력하면 이 내부에 있는 값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파이로도 출력할 수 있고 파이에다가 10을 더한다든지 파이에다가 2를 곱한다든지 하는 처리도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초보자 단계에서 많이 실수하는 내용으로 값 이퀄 식별자라고 써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141592 이퀄 파이라고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법 자체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변수를 만들 때는 반드시 왼쪽에 식별자, 오른쪽에 값이 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순서를 반대로 적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신텍스 에러라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신텍스 오류는 문법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간단한 용어를 활용해서 설명했는데요. 그럼 이제 책에 나오는 것처럼 변수와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를 만드는 행위를 전문적인 용어로 정의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define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와 비슷한 용어로 선언한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어서 변수의 값을 넣는 행위를 할당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assign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사용하는 것을 참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참조는 영어로 reference라고 부릅니다. 참고적으로 고전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C 언어라든지 자바라든지 C++이라든지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정의와 할당을 굉장히 깐깐하게 구분하는 편인데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변수를 만드는 행위에서 정의와 할당이 같이 일어납니다. 즉, 이 코드 자체가 나는 파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정의, 선언과 파이는 3.141592라는 값을 넣을 거야 라는 할당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첫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 다음부터는 할당만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와 할당을 초보자 단계에서는 구분하지 않아 주셔도 되기 때문에 일단 저런 용어가 있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115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직접 입력해 보면서 변수를 활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한 코드이기 때문에 그냥 흐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라는 변수에 3.14159265라는 값이 들어가고요. r이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이어서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4번 출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원주일이라는 문자열과 파이의 값, 그리고 두 번째는 반지름이라는 문자열과 r이라는 값, 세 번째는 원의 둘레라는 문자열과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라는 값, 마지막으로는 원의 넓이와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이라는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 코드를 작성하고 이해하실 수 있다면 이 변수는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볼 텐데요. 코드를 실행해 보면 지금 화면과 같이 출력합니다. 그럼 이어서 책의 116페이지에 있는 복합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변수를 만들 때 왼쪽에다가 식별자를 입력하고 오른쪽에 값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른쪽에 리터럴만 넣어 보았었는데요. 값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 이퀄 파이라고 쓴다든지 파이 이퀄 파이 플러스 1이라고 입력한다든지 오른쪽에 변수 자체를 넣어준다든지
또는 표현식을 넣어준다든지 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어떠한 값에다가 0을 집어넣고 이 값을 1씩 증가시키는 코드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코드를 입력하고 중간중간에 한번 프린트를 해보게 되면 코드를 실행했을 때 0부터 값들이 차근차근 증가해서 0, 1, 2, 3, 4라는 값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를 적는 것이 조금 귀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자들은 이 코드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는 이름처럼 복합적으로 대입을 한다는 뜻인데요. A에다가 1을 더해라 라는 식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이퀄 1이라고 코드를 적게 되면 A 이퀄 A 플러스 1이라고 적은 것과 같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한번 다른 것도 A 플러스 이퀄 1이라고 적고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드를 변경한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복합대입 연산자의 형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왼쪽에는 반드시 변수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변수 연산자 이퀄 값이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변수의 값을 연산해서 다시 변수에 넣게 됩니다. 표현이 조금 어렵지만 이 위의 코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책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복합대입 연산자를 써놨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변수에 숫자가 들어있을 때 플러스 이퀄과 마이너스 이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보시고 이 코드가 어떠한 식으로 실행될지 예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시정지 누르고 예측을 해보신 다음에 예측을 완료하셨다면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행해 보면 지금 화면과 같은 결과를 출력합니다. 한번 실행 결과를 같이 분석해 보게 되면 처음에는 A가 0이죠. 그래서 출력했을 때 0을 출력합니다. 이어서 A에다가 1을 더하니까 A가 1이 돼서 1을 출력하고, 이어서 A에다가 1을 빼니까 0이 되어서 0을 출력하고, A에다가 다시 1을 더하니까 1이 돼서 1을 출력하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다시 1을 빼서 0이 된 상태로 출력하니까 0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 자체에다가 어떠한 연산을 적용해서 변수의 값 자체를 변경해주는 연산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117페이지에 있는 코드를 쳐보도록 할 텐데요. 스트링이라는 이름의 문자열에다가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 값을 넣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이퀄로 느낌표를 2개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코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일시정지 누르고 예측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측을 모두 했다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느낌표에다가 느낌표 2개가 더 추가돼서 안녕하세요 느낌표 3개가 출력됩니다. 책을 보시게 되면 추가적인 예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입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